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간병인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 간호병원에서 발행한 연구 논문인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적 간병으로 초래된 사회적 부담을 파악하고자 2008년에서 2018년 동안의 간병률과 간병 수요를 분석하고 간병비를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원 환자의 사적 간병률은 2008년 68.8%에서 2018년 61.2%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된 2016년 이후 가족 간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사적 간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들 간병인 하는데 사적 간병률이 낮아지고 있다니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이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힘일까요? 자, 그런데 2023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2027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400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죠. 와,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면 간병인 보험이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나요? 비싼 간병인을 쓰기보단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간병비 부담이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에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원이 안 되는 병원도 있고 현재 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인력 수준으로는 입원 환자의 간호 요구와 간병 수요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간호사는 과다한 업무량과 시간적 압박으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 확인이나 약물 투여, 간호 기록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기도 바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본 간호나 일상생활 보조, 정서적 돌봄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논문처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고 사적 간병률이 낮아지는 건 유의미한 결과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건 숫자에 불과할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간병인 보험을 찾는 분들에게 가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하고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간병비가 들어가면 부담도 크잖아요. 미리 간병인 보험에 가입해두면 이런 비용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가족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같은 정부 지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부터는 2025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설계안도 보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병 가능 여부입니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간병이 가능한가인데요. 가족 간병이 된다면 일반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간병을 하고 간병비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가족 간병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시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잘 됩니다. 약관이 좀 더 명확해졌거든요. 24년 약관에서는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업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5년부터는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업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케어네이션처럼 간병인을 중개해주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24년 약관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라는 문구가 없어서 케어네이션 등 간병인 중개업체를 통해 가족 간병을 하고도 보험급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약관이 더 정확하게 바뀌었으니 안심하시고 가족 간병을 하세요. 대신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간병인 사용 계약서, 간병인 사용 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 근무 일지, 간호 기록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 문구가 없는 곳으로 가입해야 한다입니다. 보여드리는 첫 번째 약관에서는 질병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간병인을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치료가 주된 목적이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또 다른 약관을 보면요,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관이 보상을 받기에 더 유리할까요? 실무적으로 보면
간병인은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케어하기 위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소통이 어려운 치매 환자분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건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일상생활 돌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들어가 있는 약관이라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 보상에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치료 목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거니까요.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많은 분들이 질병의 후유증 관리나 회복을 위한 입원이 많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는 약관도 있었죠. 이런 약관이라면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간병비 보장을 빼면 안 됩니다. 즉 가입할 때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서 보상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선택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크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는데요. 갱신형인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에서 직접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 비싸져도 추가 부담이 없고 힘들지 않게 간병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형 상품만 존재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죠. 반면 비갱신형인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인데요. 보장 금액을 보면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하루 15만원에서 20만원,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면 하루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7만원이 지급됩니다. 요즘에는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보장금액도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비갱신형인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보험을 설계할 때 비갱신으로 설계하고 보험료뿐만 아니라 약관상 보장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최저가 상품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실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증형의 선택 여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 상승도 같이 하게 되겠죠. 당연히 간병인 비용도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체증형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보통 5년마다 간병인 일당이 10%씩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체증형은 젊은 분들에게나 유리한 조건이고요. 50대부터라면 사실상 지금 바로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체증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만 봐도 15만원만 가입해도 간병인을 쓰는 데는 부담이 크지 않으실 거예요. 체증형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가족 간병이 가능한 간병인 보험료가 얼마 정도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41세 남성 상해급수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일반형 설계를 해보면요. 41세 남성 26,800원, 51세 남성 34,800원, 41세 여성 32,700원, 51세 여성 4,500원으로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 보험 상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핵심 사항 정리해 볼까요? 2025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꿀팁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2025년에도 가족 간병은 여전히 잘 된다. 걱정 말자. 두 번째, 직접 치료 문구 없는 보험으로 가입. 약관을 확인하자. 세 번째, 갱신형과 비갱신 둘 중 선택, 기호에 맞게 하자. 네 번째, 체증형은 상황에 맞게 선택, 젊은이에게 유리하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간병률이 감소한다는 논문을 보고 이게 진짜야 하며 놀라셨죠? 하지만 아직은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호간병 서비스만 믿고 있다간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내용을 담은 간병인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김영웅의 보험노트에서는 문의 주시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과 추천 설계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상단에 제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 1:1 채팅방으로 연락주세요. 모두가 만족해하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